우리는 지구 기후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온도, 어제의 온도, 한 달 전의 온도, 1년 전의 온도 등등 과거로 또 과거로 돌아가서 측정하여 기록된 그 데이터를 전부 모아 비교해보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간은 지구 나이 46억 년 동안 고작 200년에 불과합니다. 이는 아주 훌륭한 온도계라는 장비를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나머지 기관들은 여러 다른 요소를 분석하여 그저 추정할 뿐입니다. 이 과정도 물론 아주 정교하고 정밀한 장비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200년 동안 어떤 장비와 과정을 통해 온도를 측정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일의 법칙을 아시나요?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기체 법칙입니다. 보일이 이 법칙을 발표한 때는 1662년입니다. 이 법칙의 전제 조건은 온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했다면 법칙이라고 이름 붙은 이 위대한 발견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이미 1662년에 온도를 측정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일이 사용한 온도계는 알코올 온도계였습니다. 이런 온도 측정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617년 이탈리아의 주세페 비앙카니가 온도계 모식도를 그렸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모식도는 1638년 영국의 의사인 로버트 플루드가 그린 인체 온도 측정 모식도입니다. 긴 관에 눈금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온도 측정 모식도를 구현해낸 사람은 이탈리아의 발명가인 산토리오 산토리오인데요. 현대의 온도계에 가까운 온도 측정 기구는 이탈리아의 페르디난도 2세 데 메디치가 개발한 온도계입니다. 온도에 따라 액체의 부피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게 발명된 해가 1654년이니 1662년 보일은 자신의 법칙 발견 시에 이 사람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는 누구는 춥다고 느끼고 누구는 기분 좋은 온도라고 서로 다르게 느끼는 똑같은 온도를 동일하게 정량화하는 것이죠. 이 기준을 처음 확립한 사람은 독일의 과학자인 페런하이트입니다. 이 아저씨는 온도 변화에 따른 수은의 팽창과 수축을 이용한 수은 온도계를 만들었는데요. 눈금, 즉 숫자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자기가 개발한 특정 염분물이 어는 온도를 0도, 즉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 아저씨와는 달리 스웨덴의 과학자인 셀시우스는 순수한 물에 어는 점과 끓는 점의 기준을 놓고 그 구간을 100등분하여 온도를 정량화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셀시우스가 처음 제안한 기준은 어는 점을 100도, 끓는 점을 0으로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그 이후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칼 폰네 등 여러 과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는 점이 0도, 끓는 점은 100도로 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여기에 셀시우스의 이름을 딴 G를 붙여 도시라는 단위가 탄생하였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의 척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섭씨 온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화씨 온도를 쓰는 나라도 있습니다. 순수한 물이 어는 온도는 화씨 32, 섭씨 0도입니다. 한편 화씨 0도는 섭씨 영하 17.7도가 됩니다.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3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는 페런하이트가 사용한 어는 기준이 염분물이었다 보니 순수한 물보다 어는 점이 더 낮았는데요. 그 차이가 바로 32라는 숫자입니다. 화씨와 섭씨 온도 모두 물을 기준으로 한 상대 온도인데요. 과학의 분야에서는 주로 섭씨 온도를 사용하긴 하지만 상대 온도가 아닌 절대 온도 K라는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절대 온도 K라는 단위에는 정도를 나타내는 디그리가 없습니다. 그냥 영국의 윌리엄 켈빈경의 이름을 따서 K라고 합니다. 절대 온도 0은 이상기체라는 상상 속의 기체를 도입하여 연력학적으로 엔트로피가 0인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체 부피가 0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섭씨 온도로 환산하면 영하 273.15도나 됩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의 부피가 0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 온도는 조금 특별한 방법을 도입해 인류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최후의 극좋은 온도일 것입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현재까지 인류가 도달한 최저 온도는 절대 온도 0, 즉 영하 273.15도씨에 거의 근접한 영하 273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온도계는 온도에 따른 물질의 수축과 팽창을 이용한 온도계입니다. 이 물질이 알코올이면 알코올 온도계, 수은이면 수은 온도계, 열 팽창 정도가 다른 두 개의 금속이 결합된 것이면 바이메탈 온도계가 됩니다. 이 세 온도계만 해도 일상에서의 대부분의 온도를 다 측정할 수 있으나 극저온의 온도,
예를 들면 영하 273도인 절대 온도에 가까운 물질의 온도는 또 어떻게 측정할까요? 영하 38.83도씨만 되어도 수온은 다 얼어버려 이렇게 낮은 온도를 측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온도 0에 가까운 극저온 온도 측정 시 자성을 띤 물체의 자성 크기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특히나 백금 원소는 초고온에서 산화하지 않고 저항값이 온도에 따라 균일하게 변하므로 1235도에서 영하 260도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온도계는 원자력 발전기의 과열 여부와 에어컨, 냉동기, 자동차, 항공기 엔진 온도 측정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극저온이 아닌 태양 표면과 같은 초고온을 측정할 때는 복사 온도계를 사용합니다. 일정한 온도를 가진 물체는 다 복사 에너지, 즉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이 온도계는 물체가 가지는 온도에 따라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 열 복사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영하 50도 이상의 모든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용광로 샘물이나 철판, 철강 등의 온도 측정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태양 표면 온도가 5800도씨인 걸 알게 된 것도 복사 온도계를 이용한 것이지요. 그러나 팬데믹 시대인 요즘 어디를 가나 쉽게 접하는 열화상 장치도 우리가 지구의 연평균 온도가 15도씨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복사 에너지를 이용한 결과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구의 기상과 온도 특정이 시작된 시점은 1950년대에 기상 관측 기구를 설치하여 알코올이나 수은 온도계를 이용하여 지구 표면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게 가속화된 시점은 1975년 고우즈라는 세계 최초 기상 관측 인공위성이 발사된 이후로 1978년부터 복사 에너지인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지표면의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공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으로 위성의 공존 속도와 지구의 자전 속도가 동일하여 24시간 내내 한 지역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눈에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부르지요. 이 위성에는 광학 카메라, 지구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등의 다양한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정지궤도 위성은 관측하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관측하려면 여러 대가 필요합니다. 고우즈의 경우를 보면 일부 지역이 겹치도록 고도 36,000km에 여러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 데이터와 지상에서 실제로 측정한 온도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지표면 측정 데이터와 서로 다른 두 기관에서 위성 자료를 이용해 제시한 온도 변화 그래프가 완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나라가 자국의 정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려 자기 나라의 해양과 대기 온도 등의 기상 관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0년 세계 7번째로 기상 관측과 해양 감시를 위한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천리안 위성 1호를 개발하던 시기에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개발 과정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드는 시설의 거대함과 정밀함, 그리고 거기에 팬심이 더해져서인지 모든 연구원들과 설명해 주시는 물리학자, 그 모든 분들이 정말 멋있게만 보였습니다. 7년간의 역할과 임무가 끝난 1호 위성 이후에 2A호와 2B호가 발사되었는데요. 2B호가 발사되던 2020년 2월 19일에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At Curry, at Lockheed Martin in Denver, hello to all of you, to Arianespace in Evry, and to the local French Guiana sites, to our industrial partners ISA and CNES, and to all of you following on the internet. À tous de DDO, attention pour le décompte final. 10, 9, 8, 7, 6, 5, 4, 3, 2, 1, top! Allumage moteur Vulcain. Allumage EAP et décollage VA252. Propulsion nominale.
Les paramètres bord sont normaux. Moving experience to watch this. It's my second live, but my goodness, it is something else, isn't it, Josh? You've been doing this for years. I've never seen one from the terrace here. Just now, at plus 50 seconds, getting the noise of the liftoff with that delay. You can hear us, but here we go. And yeah, we have, it's a very loud noise. So we have our launcher has passed Mach 1, and it is now moving faster than the speed of sound. 707. Paramètres And get calme. your mission accomplished. So we'll be getting rid of those boosters right now. Here we go. The Waiting for DDO confirmation. You see it on the screen. Séparation The DDO des has étages confirmed it. accélérateur You see what it looks approuvant. like up there? There is another. There are, of course, two boosters. There's one falling away out of camera range. Tell me why, Josh. It's because the satellites are going into geostationary orbit, and that is the speed, roughly, at which the Earth turns. In space, and the 8th launched for the nation of Korea. We're awaiting confirmation of the cutoff of lower stage, and you have it on the animation. You saw the engine shut down, and there is separation. And you'll watch the nozzle, and it lights up. There you have ignition of the upper stage. You see the lower stage falling. Arianespace also launched the first Kari satellite in 2010. Fin That's de COMS-1, I réception think de that la was mentioned. télémesure par la The station de Telecom Natal Ocean au Brésil. Observation and Weather Satellite set to orbit another COMSAT in the years ahead. COMSAT 2A has a weather payload and a space environment payload. All this, of course, programmed in advance. Trajectoire balistique The nominale. information is in the onboard computer. The launcher knows precisely what it has to do, where it is, and where it's going at all times. Satellite's progress. Tonight representing years of work for many of these people. Séparation du satellite GeoComSat 2B. So the final good news. You can hear the 언제 봐도 감동인 영상입니다. 엄청난 장비인 천리안 EA호와 EB호 위성을 이용해 연속적인 기상 변화를 기록하여 현재의 기상 변화뿐만이 아니라 향후 지구의 기후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밀한 기록들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지궤도 위성과 달리 통신망 구축에 사용되는 저궤도 위성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021년 10월 21일 아쉽게도 궤도 진입에 실패하긴 했지만 5월에 다시 시도해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의 과학수다 11번째 이야기, 장비빨이 알려준 기후변화의 기록일 알코올 온도계에서부터 천리안 위성까지였습니다. 안녕.